안녕하십니까. 제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서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용이 내려와 가지고 국을 이루고 그 국에서 혀를 맺는데 묘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혀는 어떻게 맺고 묘지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기혈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기혈이라는 것은 맺고 묘지는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복혈이라는 것은 용은 어떻게 내려오는데 혈은 어떻게 맺고 묘지는 어떻게 쓴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파혈, 벌릴 파자예요. 파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왜 파혈이라고 그러는가? 묘지 쓰는 법입니다. 기혈로 묘지를 쓰고 또 복혈로 묘지를 쓰고 파법으로 묘지를 쓰고, 이거는 곡겸혈, 구부러진 겸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다섯 번째로는 목성체인데 목성체에서 겸혈로 맺는데 어떤 목성체, 보통 목성체가 아니라 나무를 베어서 눕혀놓은 곳에서 겸혈로 맺는다.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번 기혈. 기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맺기가 내려오면서 사람이 산상에서 맺어요. 기혈은 아래에서도 맺는 기혈이 있습니다. 그러나 80% 이상이 기혈은 산상에서 맺는 것이 기혈이다. 용맥을 타고 가다가 맺는다. 그래서 기혈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탈기자 기혈이에요. 마르 안장처럼 생긴 곳에서 혀를 맺는다 해서 말탈기자 기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이 이거는 틀린 것이요. 용에서 바로 맺기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찾기가 어려운 것이 기혈입니다. 산상에서 맺어요. 산상에서 갈지자나 사람인자나 또 거물연자나 임금왕자나 또는 곤배정자나 이런 맥을 이루고 바로 그 맥 밑에서 맺는 것이 기혈입니다. 말탈기자. 그러면 기혈이 생기는, 말탈기자 기혈이 생기는 과정은 어떠냐? 맥이 너무나 강하게 내려오다가, 용이 강하게 내려오다가 용이 잠시 쉬는 곳, 이렇게 쉬는 곳인데 산상에서 쉰다 그 말이에요. 절은 내려가서 쉬고 언덕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산상에서 내려가다가 잠시 쉬는 것이, 쉬고 맺는 것이 기혈이에요. 그래서 기혈이라 하는 것은 앞에가 살짝 말한장 같이 생겼어요. 마르 안장처럼 생겼다. 마르 안장처럼 생겼다는 것은 여기가 살짝 높거나 여기가 살짝 높은데, 양쪽이 높은데 여기서 용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금 산상이죠. 안장처럼 생긴 곳에서 혀를 맺는데 지금 기혈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르 안장처럼 생긴 곳에서 혀를 맺는데 앞이 살짝 낮추면 내려가는 용을 갖다가 따라서 좌양을 놓고, 뒤이 낮고 앞에가 높으면은 조선을 보고 거꾸로 묘지를 씁니다. 여기 아주 신통방통한 것이 기혈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가 낮추면은 순행을 하는데 보고 순수하게 묘지를 쓰고, 뒤에가 낮췄고 앞에가 높으면은 조산을 보고, 용이 내려온 것을 거꾸로 보고 돌아앉아서 조산을 쪽으로
자양을 놓는다. 이렇게 역장을 한다. 그래서 앞이 낳자면 이렇게 해야되세요. 기혈을 맺는 곳에서는 앞이 낳자면은 순장을 하고 반드시 보고 묘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뒤에가 낮췄고 앞이 높으면은 역장을 한다. 거꾸로 조산을 보고 묘지를 쓴다. 자양을 놓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찾기는 어려워도 묘 쓰는 방법은 간단하죠. 뒤에가 높으면은 앞을 보고 순장을 하고 또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으면은 맥이 온 것이 낮으면은 용이 들어온 것이 낮으면은 조산을 보고 역장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거는 쉽죠. 이렇게 맥을 찾아서 혈을 찾기까지가 어려워요. 묘 쓰는 방법은 앞이 낮자면은 순행하고 낮은 것을 보고 자양을 놓으면 됩니다. 뒤가 낮자면은 조산을 보고 자양을 놓고 그래서 순장과 역장이 있습니다. 기혈에서는. 그래서 용이 내려오다가 잠시 쉬는데 마르 안장처럼 생긴 곳에다가 묘지를 쓰는 것이 기혈, 말탈기자 기혈이다. 기혈기자 아닙니다. 말탈기자 기혈이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혈이라는 것은 산상에서 손바닥을 올려놓은 것 같이 산 아주 높은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손바닥을 올려놓은 것 같은 이렇게 생겼는데 반반해요. 그런데 앞이나 뒤가 높고 낮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장, 여러분들이 승마장에 가면 말 탈 때 말을 안장 있죠. 그거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장이 어디 있습니까? 산봉대기 있죠. 말 덩어리에 있죠. 그래서 기혈도 산상에가 있다. 그런데 기자가 두 가지예요. 기이할 기혈이 있고 말탈기자 기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말탈기자 기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묘지를 쓰는 법은 왜 자꾸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팍 들어가라고 설명을 자꾸 번복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자꾸 옆에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듣고 하면은 이렇게 번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소 번복성이 있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번복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혈은 묘지 쓰는 법이 두 가지다. 앞이 낮자면 순장을 하고 뒤이 낮자면은 뒤이 낮잡고 앞이 높으면은 역장을 한다.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혈은 순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이라 하는 것은 묘지를 쓰고 앞 토방을 갖다가 순전 그래요. 순전의 역할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자손들이 절하는 것 역할만 하잖아요. 맥기를 거기까지 더 못 내려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구하고 순전입니다. 그래서 수구하고 순전은 내 길을 안으로 불러 되돌려 놓는 것이 수구하고 순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순전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혈에서 중요한 것은 순전에다가 묘지를 쌓으면 자손이 비명행사를 하고 불구자가 나와요. 왜 그런 거는 살기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앞으로 가서 묘지를 쓰지 말 것. 기혈이라는 것은 묘지 쓰는 곳이 딱 써놓고 나야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혈은 기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혈도 산이 출렁출렁 내려오지만은 부뚝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와국을 이루고 맺는 것이 복혈이다. 이 복혈은 안에서 이게 맥이라고 여기다가 묘지를 쓰면은 폐가 망신해버려요. 불구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복혈의 가장 복혈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가운데 길게 내려왔다고 청룡벽에 있어서 이 주렁 타고 가서 묘지를 쓰면은 폐가 망신한다. 그런데 묘지는 와국 속에서 원폭 들어가서 대와로 맺습니다. 그러긴데 와국이 굉장히 커요. 대와는 어쩐다겠습니까? 물들 염려가 있으니까 대와에서 쓸 때에는 가운데가 이렇게 원폭 들어간 곳 속에서도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솟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 묘지를 써라. 만일에 솟은 것이 없으면 복토에다 쓰는 것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복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흙을 져다가 돋고 쓰는 것을 복토해서 묘지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복토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토할 때 아무 데서나 흙 파오는 거 아니에요. 복토할 때에는 육압방이나 생방을 찾아서 거기서 흙을 떠옵니다. 아무 데나 떠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와로 맺는 것이 엎드릴 복자 복혈이다. 엎드려 있기 때문에 큰 와국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기혈이나 복혈은 사람들이 살벌해 가지고 묘지를 웬만한 지사들은 묘지를 안 씁니다. 찾아야 쓰죠. 눈에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이 엉뚱하게 가운데로 가가지고 이 가운데에 있는 포옹해주라는 사에다가 묘지를 써버리면 안 돼요. 이걸 알아두시면 묘지 쓰는데 국에서도 쓰는 법들이 있는데 국의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은 안으로 대와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서 쓰면 되는데 산상에서는 맥을 찾으면 됩니다. 이 대와에서는 은은미미하게 잔맥으로 들어갑니다. 대와 속에서는. 그래서 이 대와는 맥이 잔맥이다. 또 이 기혈, 복혈은 잔맥 입수가 되고 이 기혈은 섬혈 입수가 돼요. 섬령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수를 잘 외워두시면 되고 복혈은 잠령 입수고 이 기혈은 섬령 입수. 번개가 분뜩 치면 살짝 치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살짝 칠 때 나타나는 곳. 그래서 번개섬자에서 섬령 입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혈은 어떻게 생기냐? 파혈은 싹 벌려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앞에 벌려져 가지고 희한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거기는 허황에 바람 탄 게 못 써. 이게 전부 다 특수한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공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는 아주 특이해요. 지난 15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묘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복혈은 아무리 눈을 뜨고 또 뜬 사람일지라도 지극히 찾기가 어려우니까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눈 익혔다고 한 번에 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복혈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이제 선사들이 조석으로 들어가서 봐라 했는데 조석이 아니라 자주 찾아봐라. 조금만 이상해도 다시 가서 봐라 하는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보라는 말은. 그래서 혀를 찾는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혈과 기혈과 이 파혈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이 복혈만큼은 전혀 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줄기가 사인데 이거 청명백호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예요. 사인데 그 사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묘 쓰는 사람들이 90%는 되어버려요. 그만큼 안타깝게 맥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산이 이렇게 내려간 것만 맥으로 알아요. 숨어 있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99%는 됩니다. 그래서 숨은 맥을 볼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산에 가서 눈이 다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숨어 있는 맥, 잠룡입수로 들어오고 맥도 숨어버리고 그런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파혈은 열려 있어요. 그냥 활딱 대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 대문이 열어놨는데, 대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무라도 들락날락하죠. 살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혈을 맺는 것도 어떻습니까? 양쪽에가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우설령이 용이 우측으로 돌았으면은 이 파혈은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파법으로 혈을 맺은 것에서는 용이 우측으로 들어왔으면은 혈도 우측에 갔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죠. 좌측과 우측. 그러니까 혈도 우측으로 가서 혈이 맺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왔죠. 우측으로 내려왔으니까 혈은 우측으로 가서 혈도 우측으로 가서 맺습니다. 즉 용과 맥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맺는다. 그런데 맥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맥은 우측으로 들어가면 좌측으로 가서 혈이 맺는다고 그랬죠. 이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이 우설용으로 들어왔으면은 파법만 그래요. 파법만. 파법으로 맺은 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측이면 우측, 좌측으로 왔으면 좌측, 이렇게 가서 두 개가 혈바닥이 두 개가 떨어지는데 한나는 무시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한나는 가열이니까 무시를 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혈도 역시 혈처 앞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쓸어 나간 것처럼 쓸고 빗줄하고로 쓸고 나간 흙을 쓸고 나간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파법이라. 그런데 이 혈처 앞에는 반드시 순전을 살짝 돋아주고 묘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은 짧기 때문에 돋아주라는 것이에요. 순전이. 그래서 그 앞이 흐려져서 정면이 흐리면은 순전을 쌓아놓고 나면은 이 묘지 쓸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곡겸혈, 구부러질 자, 와겸리도 사상할 때 그래서 이 겸국을 이루는데 반드시 겸국을 한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게 구부러졌어요. 이것을 곡겸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맥이 내려오는 와가지고 혈을 맺을 즈음에서는 살짝 안에서 감싸는 것을 놔두고 뺑 돌아서 이렇게 겸을 이렇게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루고 끝을 문을
바르게 놓는 것이 곡겸혈 그렇습니다. 곡겸혈은 안으로 다 살짝 들어가서 여자의 자궁처럼 생긴 곳에다 묘지를 쓴다. 그러면은 목성체인데 구부러진 거, 이 공목성체에서 맺는 겸혈로 맺는 혈인데요. 나무가 살아있는 목성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목성체가 아니고 이거는 나무를 비어서 세우는 것 같이 생긴 목성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겸혈, 그래서 겸국,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이 빵 뜨던 것을 겸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죽어있는 나무가 싹이 터서는 안 돼요. 죽어있는 나무는 죽은 놈, 죽은 그대로가 대들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안으로 들어가지고 탐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이 공목옥혈에서 목성체, 비어는 목성체에서 구부러진 목성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어 있어요. 나무를 비어서 쌓아 올려놓은 것 같은 거기에서 겸국을 이루고 혈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겸체하고 또 공목성체에서 맺는 겸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와겸리도 사상이니까. 그런데 곡겸은 틀린 이상한 곳에서 맺는 것이 곡겸이다. 이렇게만 삐뚤어져 있는 것이 굽어져 있는 겸체를 곡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아두실 것은 기혈은 어떻게 맺고 복혈은 어떻게 맺고 파혈은 어떻게 맺는다. 기혈은 산상에서 앞이 낮으면 순장을 하고 뒤이 낮으면 역장을 한다. 복혈은 안으로 큰 와국을 이루는데 솥단지같이 푹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쏘복에 올라온 것에서 묘지를 쓴다. 그러면은 만일에 혈은 혈인데 올라온 곳이 없으면 보토를 해서 묘지를 쓴다. 보토를 하는데 어디서 쓰냐? 육아방에서 흙을 퍼오거나 생방에서 흙을 퍼다가 묘지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파혈은 또 어떠냐? 파혈은 용과 맥이 우측으로 돌아왔으면 파혈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병혈이라고도 해요. 병혈이란 아우를 병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병혈이라고도 하는데 병혈을 보는 것하고 파혈을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병혈은 두 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병혈이고 이 파혈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하나는 뚜렷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혈은 용이나 맥이 우측으로 돌아왔으면 우측에 치다가 몇을 쓰고 우측으로 가서 좌측으로 돌아왔으면 좌측에 가서 몇을 쓰고 그래서 맥기가 돌아가지고 혈을 맺는 방법은 반대예요. 맥기가 우측으로 돌아오면은 혈은 좌측으로 가서 맺고 맥기가 좌측으로 들어오면은 혈은 우측에 가서 맺습니다. 그가 반대죠. 우측으로 들어오면은 용이 저 산이 우측으로 돌았으면은 우측으로 들어가서 몇을 쓰고 좌측으로 왔으면은 좌측으로 가서 몇을 쓰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맥이 들어와서 혈을 맺는 것하고는 반대다.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적게 하더라도 세밀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